네, 연초 종목 장세 분위기 속에서 거시경제 이벤트가 오늘 밤에 있죠. 미국 CPI가 나오고 내일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모시고 경제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1월 금통위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이번 1월 금통위에서 25bp 인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간의 역전폭, 그다음 세 번째는 금융안정 상황은 나쁘지 않다. 이 세 가지인데요. 우선 물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상반기에도 이제 5%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 11월이랑 12월 물가 상승률이요 5%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 12월에 식품 가격, 특히 농산품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예. 그거에 대한 역기저라고 하죠. 기고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물가가 좀 빠르게 조금 안정이 되는 듯하게 보였는데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분기에 5%대 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물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창용 총재가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물가, 경기, 금융안정 간의 상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정교한 정책 교합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여전히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정책을 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요. 일단 물가에 대한 이유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하고 한국은행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그렇죠. 제일 언제 벌어졌냐, 제일 크게 벌어졌던 때가 언제냐고 하시면 99년도에서 2000년대 초반 이때 150bp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연준에서 시사를 하고 있는 최종금리가 5.25%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3.75까지는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또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25, 1분기에 인상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전폭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이번 달에 인상을 해놔야 정책적인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얘기는요. 이제 이번 주 초에 한국은행 블로그에서 좀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예.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것들이 PF 쪽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이 양호하고 지금의 리스크는 정책 대응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금융 안정, 물가,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역전폭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번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결정이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일선 기자 시절에 이제 한국은행을 오래 출입했었는데 네. 역대 한국은행 총재 쭉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네. 이창용 총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책을 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도 이게 좀 뭔가 시장이 좀 약간 안심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금리 차도 있고 네. 뭐 물가도 있는데 물가는 좀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죠. 아무래도 연내 쭉 바라봤을 때 상고하저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전망하는 거는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한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5%대의 물가가 1분기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한국은행이 물가는 연말에 안정이 될 거야라는 이유만으로 동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당연히 이제 물가를 가장 빠르게 상승을 시켰던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들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하게 좀 안정이 되는 흐름들이 이미 보여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물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에서 4%, 4%에서 3%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빠르게 떨어지냐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냐 아직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인상이 좀 남아 있죠.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아무래도 연말까지 봐도 3%대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인 2%에 좀 달성하기는 어려운 좀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망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이 아직은 단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을 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나 이 중앙은행들이 우려를 하는 것들은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고정되어 있냐 이게 되게 관건인데 만약에 높은 수준, 목표 수준을 한 두세 배 뛰어넘는 수준이 기록이 되는 것들이 이어진다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나 연준은 조금 더 빠르게 금리를 먼저 인상을 해주는 편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중앙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게 물가 안정입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떨어질 것이란 예상으로 미리 오르기도 하지만은 네. 중앙은행이 물가가 떨어질 것이란 예상으로 금리를 미리 동결하고 이러진 않죠. 네. 항상 지표를 보고 결정하니까요. 자, 한미 금리 차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시각이 분분한 것 같아요. 뭐 1%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1.25%포인트까지는 괜찮다. 네.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1.5%포인트까지 150bp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연구원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일단 뭐 이창용 총재도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하고 연준하고 기준금리 결정을 아무래도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이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150bp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래도 우리가 경험을 했던 역전 폭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우려는 할 수 있지만 뭐 외국인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지 않을까에 네.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125든 100비든 사실 그 뭐 레벨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벌어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번 달에 금통위에서 25bp 인상을 하면 한국은 3.5%가 되고요. 이제 미국은 1월 달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4.5%거든요. 100bp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2월 달 FOMC에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25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연준 네. 역시도. 그럼 다시금 그 역전 폭이 120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냐 마냐 이 이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실 100이든 125든 150이든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경험을 했던 수치라는 점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될 건 없다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125로 벌어지는 거, 추가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환율이 다시 급등한다든지 금리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뭐 환율을 개입하든지 아니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든지 결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시장의 금리나 환율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작년에 걱정했던 그런 위험 요인은 많이 진정된 것 같아요. 뭐 1240원대까지 불과 몇 달 사이에 200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환율이. 자, 하는 물가 고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만간 또 미국 12월 CPI가 발표가 되죠. 근데 시장 컨센서스는 오히려 전월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뭐 지난 11월하고 비교하면 많이 둔화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CPI 가장 또 이번 주에 핫 이슈가 되는 이슈죠. 근데 아무래도 뭐 CPI 숫자가 6%대 지금 6.4인가요? 6.5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물가가 야금야금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네.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모멘텀 효과라고 하죠. 전월 대비 얼마나 오르느냐. 기저효과가 언제 반영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미 이제 미국 역시도 지난해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네.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멘텀 효과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월별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힘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제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 뭐 합리적일 수 있는 전망이긴 합니다만 뭐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네. 뭐 연준에서 50bp를 올리냐 25bp를 올리냐 사실 이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니까 시장 반응 보시면서 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가라는 거 전체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구성 항목들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12월 CPI 결과가 2월 1일 날 열리는 FOMC에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 거로 보십니까? 우선은 왜 연준이 지난달 회의에서 인상폭을 줄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아시고 나서 물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금리를 0.25%에서 4.5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금리를 뭐 50bp, 75bp 인상을 했던 경험이 2000년도에는 거의 전무후무한 그렇죠.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강한 인상이 물가나 경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실 연준 위원들도 아무리 똑똑하다 하겠지만 전망을 정확히 할 수는 없다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가 같은 것들도 얼마나 빠르게 빠질지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둔화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표들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연준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잉 긴축. 너무나 더 많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 너무 많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과도하게 그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덜 긴축하는 거죠. 과소 긴축. 과거에 이제 역사가 말해주듯이 조금 너무 빠른 시점에 정책을 완화로 선회하는 거 아니면 금리를 덜 올리는 것들이 나중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더 큰 비용이 들었다라 평가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이제 잘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조정 관점, 그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인 만큼 인상폭을 줄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하락만 해준다면 6%대로 빠져주기만 한다면 사실 이번 2월달 FOMC 결정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밤에 발표됐을 때 장중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죠. 예. 금리라든지 뭐 증시라든지 이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이 전체 흐름, 통화 정책의 흐름의 그 큰 틀은 바꾸긴 좀 어렵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서 연준 위원들이 얼마나 똑똑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준 위원들도 사람들이고 네. 별로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인플레를 일시적이라고 해가지고 오판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12월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 중에 단 한 명도 연내 금리 인하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선 그런 기대가 점점 커지는데 꿈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의사록을 쭉 보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가 그 문구였습니다. 이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준에서 발표하는 점도표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의견들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100%뭐 현실화된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연준의 입장은 금리 인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시점은 2분기 정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뭐 식품 가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물가를 떨어뜨리면서 물가가 이제 9.1까지 찍었었죠. 미국 예. CPI가 9.1에서 절반 정도인 4% 중후반대까지 떨어지는 시점이 2분기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빠진 물가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 속도로 빠질 수 있느냐 마냐 이 문제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가 빠지는 속도가 제일 빨랐던 거는 이제 2분기까지 확인되는 거고 3, 4분기 하반기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생각보다 더디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빠지더라도 이제 3% 후반대 정도까지밖에 빠지지 못하겠다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인 만큼 물가가 빠지는 건 알겠는데 연준의 목표인 2%, 특히 평균 물가 2%라는 목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확인되는 숫자들이 조금은 역부족일 수 있다. 금리 인하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상황도 굉장히 나빠지고 실업률이 굉장히 나빠지고 해야 연준에서 정책을 바꿀 텐데 지금까지 발표된 고용 지표나 뭐 실업 지표나 내지는 생산 지표나 뭐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이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신을 줄 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향성이 둔화가 되고 있는 흐름, 부진해지고 있는 흐름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정말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을 내냐 마냐를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오히려 12월 달 FOMC 의사록에서 봤듯이 경기 침체나 또는 추세선을 하회하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1년 미뤄졌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인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잘 버텨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인하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지난주 고용 지표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일단 경기에 대한 그 평가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스탠스를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12월 초에 그 연준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개최한 네. 연설에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연착륙의 느슨한 정의라고 말을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실업률이 과거 위기 때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급증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고용 지표를 보시면 실업률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오히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 특히 실업률이 전월이 3.6%였거든요. 오히려 3.5%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고용 지표를 전망함에 있어서 좀 시사해주는 듯한 시그널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기업들이 감원을 하겠다 계획을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표된 지표들은 나쁘지가 않고 있고 오히려 실업률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는 경기 상황, 실업률이 덜 빠르게 올라가고 물가는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들이 예.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2월 달 초에 2월 1일에 FOMC가 있는데 그 전까지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이미 저희가 봤고요. 1월 달 예. 초에. 물가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는 CPI, 오늘이죠. 그다음에 다다음 주인가요? 그 발표는 PCE 물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물가나 고용 지표가 이제 2월 달에 연준의 스탠스, 경기를 바라보는 스탠스를 급변시킬 만큼 나빠질 거냐? 경기 지표나 고용 지표가 아니면 물가가 급락하느냐 사실 아닐 것 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남겨줄 거고요. 고용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뷰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12월 CPI,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내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